동키의 주식생활. 네, 안녕하십니까. 동키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뤄야 할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 매매일지부터 보여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태성이라는 종목이고요. 태성이라는 종목을 저는 이날부터 4일이죠. 12월 4일부터 계속 모았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바닥에 지지가 형성되는 걸 확인했고 계속 모으고 슈팅이 나왔는데도 팔지 않았어요. 이때만 해도 수익이 어느 정도 컸거든요. 팔지 않고 다음날 슈팅이 나와도 팔지 않았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큰 슈팅이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요 위쪽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은 10%가 좀 넘는 수익이었는데 일봉상으로 보시면 태성 같은 종목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또 드렸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지지가 확인될 때 계속해서 모았고요. 그리고 슈팅이 나왔을 때 안 팔고 오늘 이제 팔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을 충분히 돌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매도를 했죠. 그 다음 종목은 슈어소프트테크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나서 꽤 많은 분들께서 매매에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슈어소프트테크를 저도 당연히 매매에 참여했었고 이 종목을 보시면 어제 급락이 나올 때 저는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분봉상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고 한 번 더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분할 매도로 깔끔하게 청산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이 눌림은 잡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오늘 강했던 종목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지만 저희 직장인들은 이렇게 사실 순간순간 보면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매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꽤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0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장대 양봉, 대금이 어느 정도 크게 터지고 나서 장대 양봉을 10분봉으로 두 개를 세웠는데 어느 정도 이 지점을 지지해주지 않을까 해서 쌍바닥 만들어지는 것도 보고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한번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해줬던 이 자리를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매수를 했고 매도는 사실 제가 라인 자체를 이쪽 라인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 한번 매도를 하고 분할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분할로 청산을 했습니다. 사실 더 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거를 기다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네, 가능하다면 어제 매수한 종목 혹은 오늘 매수한 종목을 당일날이나 그 다음날 매도하는 게 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리만 준다면 빠르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슈팅만 나온다면 수익금 자체가 저한테 만족이 되는 금액이라면 어느 정도 윗자리는 포기하고라도 일단 매도는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한국 PIM인데요. 이 종목을 일봉으로 보시면요. 이런 느낌인데요. 계속해서 상승하던 종목이 하락을 어느 정도 했죠. 그러면서 이 정도 지지를 제가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지선에 맞춰서 분봉상으로 보면 요 지지 라인이거든요. 요 지지 라인에 맞춰서 매수를 했고 빠르게 슈팅이 나와줘서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매도했던 저항 라인을 보시면 예전에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보시면 여기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 저항까지는 오늘 당장 뚫기는 힘들겠다 판단을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종목 소개에 앞서서 제가 이격도 침체 종목 세 종목 지금 연속으로 3일 동안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 대한강통신입니다. 이날이죠. 12월 8일에 제가 소개를 드렸었고 이때부터 고가까지 보면은 대충 한 17%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격도 침체가 뜬 이후에 17%까지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 종목은 D&D 파마텍인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 고가까지 11%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 종목은 로킷 헬스케어인데요. 이 종목도 종가에서 고가까지 이으면 한 8%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격도 침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 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상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격도 침체 신호가 떴다고 해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종목의 추세나 힘이나 다시 한번 반등하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런 매수 근거들을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 소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태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왜 또 태성을 소개를 시켜주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태성은 이때부터 소개를 드렸어요. 계속 소개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도 제가 다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 상승분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상승이 안 나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현재 보시면 모든 것을 돌파했어요. 전부 다 돌파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신고가거든요. 확실히 돌파를 했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현재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 당장 더 큰 거래대금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일 당장 상승시키지 않고 하락을 다시 해준다면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눌림을 잡고 진입을 해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썼던 이 대금 자체가 매도세에 전혀 실리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 상승했던 종목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지금 박스권에 있다가 박스권을 오늘 돌파했거든요.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대금 보이시나요? 대금이 그 전의 대금들에 비해서 박스권에 있던 대금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고점까지 거의 붙여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보시면 외국인이 크게 매수를 했죠. 지속해서도 매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데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이 어디까지 빠질지, 이 종목이 내일 당장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저는 알지 못해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이 빠진다면 어느 정도 지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돌파를 해준다면 이 전고점을 확실하게 뛰어넘는 대금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는지 이것도 같이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평선 자체도 지금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죠. 그러면 조만간 발산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발산이 나온다면 위든 아래든 어느 방향으로든 발산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위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예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 지금 다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에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죠. 따라서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요. 얼마 전에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이 전고점까지는 일단 붙여놓은 상황이고 대금은 여기 고점들, 이 장대 양봉 기준봉들에 비해서 지금 적은 편이긴 한데 돌파가 나올 때 더 큰 거래대금으로 돌파가 나온다면 확실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더 큰 거래대금으로 돌파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매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매수했던 금액만큼은 매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어느 정도 홀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평선이 보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위로 발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요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죠. 바로 뚫는다고 하면요. 하락을 한다면 이 선을 그어 보시죠. 단기적인 추세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이 라인을 깨는지 안 깨는지도 일단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깬다면 이 라인 대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던 52,500원 이 부근을 이탈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장대 양봉이 처음에 섰을 때 끝단과 최근 장대 양봉의 하단 요게 딱 선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깨는지 안 깨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퓨처캠이라는 종목이에요. 퓨처캠은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고 제 매매일지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어제 게시글인가요? 영상인가요? 한번 힌트를 드렸어요. 근데 더 올라갈 것 같다.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더 큰 거래대금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한번 뚫고 지금 걸쳐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상승분에 대한 추가 상승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제대로 뚫어준다면 확실하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오늘 바로 살짝 뚫어줬었고, 네, 앞으로 눌림이 나오고 갈지 바로 상승할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 추이를 보면서 대금이 실리는지도 보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P 시스템스입니다. 네,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인데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고 여기 돌파 직전에 여기까지 갖다 붙여놓는 걸 보고 조만간 상승이 나오겠다라고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눌림 과정에 있는데 눌림 과정이 굉장히 예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지우도록 할게요. 상승이 한번 크게 나오고요. 그리고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상승을 할 때는 큰 거래대금을 붙었고 그리고 하락을 할 땐 거래대금이 확 줄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매수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까지 매도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이 눌리게 되고 조정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만 이 종목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은 하나는 1차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뭐라고 했죠?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1차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초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었고 지금은 2차 눌림에 다시 한번 3차 상승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 3차 상승이 안 나올 확률도 1차 상승과 2차 상승보단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위평을 붙여놓으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좀 더 분봉으로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디테일하게 보면요. 지금 현재 이쪽에서 지지가 되는 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60분봉으로 보면 지금 이 라인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상승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다음 지지 라인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지지 라인을 찾고 거기서 또 지지를 해주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추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매매일지 세 종목과 이격도 침체로 봤던 세 종목의 지금 현재 추이 그리고 종목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격도 침체 종목 세 종목 아마 매매하신 분들은 없겠죠. 혹시라도 매매하신 분이 계시다면 수익 축하드리고요. 내일은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